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6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공립형 대안학교가 충북에 들어선 지도 어느새 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최근에 개교한 은열고등학교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면서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이길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대안학교가 충북에 들어선 지도 김경준 장학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은여울 중고등학교 김현아 교감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은여울 고등학교 우리 김경준 학부모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 오늘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충북의 첫 공립형 대안고등학교입니다. 은여울 고등학교가 이제 막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 좀 키워드로 그래서 은여울 고등학교 혹은 대안학교에 대한 키워드도 좋습니다. 키워드로 간략하게 조금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전망을 좀 표현을 해주시면 어떨까. 요거는 제가 좀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길재 교수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대안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로 호수라는 단어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네. 호수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심상이 어떤 것인가요? 김동명 시인의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 오오. 네. 학생 하나하나의 다름을 정말로 허용하면서 학생 하나하나가 존중받을 수 있는 호수와 같은 넓은 마음, 그게 대안학교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대안학교를 잘 드러내줄 수 있는 키워드로 호수를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네. 최병준 장학사님 키워드 들어볼까요? 저는 2021년 충청북도 교육청 그 사자성어인 승풍파랑이 대안교육 키워드로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승풍파랑은 변화의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간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대안교육이 2017년 충북 최초로 은여울 중학교가 공립 대안학교가 설립이 되었고, 올해 은여울 고등학교, 그리고 앞으로 전환학교, 단제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설립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겠지만, 이러한 대안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공교육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네. 승풍파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네. 바로 받아주시죠, 우리 김연아 네, 교감 선생님. 저는 예. 원석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나왔는데요. 원석. 예. 네, 원석이 이제 가공되지 않은 보석, 그리고 재련되지 않은 그대로의 광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석이라고 하면 가공하기 이전에 그 원석들이 품고 있는 에너지가 각각 있습니다. 네. 크리스탈이나 토파즈나 이런 다 평화나 또 공존이나 존중 이런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에너지들을 학생들이 각자가 다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그냥 그 빛나게 해주는 게 은여울 고등학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키워드로 원석을 가져왔고, 이 에너지가 또 공유되고 네.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잘 에너지를 빛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석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님 김경련 학부모님. 저는 양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은여울 고등학교가 이제 첫 걸음을 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양파의 껍질이 수없이 벗겨지듯이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교육의 결과가 더 다양하게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양파를 제시합니다. 네. 일단 많은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직 그 대안학교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대안교육이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는 교수님께 좀 설명을 먼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학교 교육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가장 먼저는 국가에 의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국가 중심의 통제입니다. 국가 중심의 통제는 자연스럽게 학생의 개성을 무시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첫 번째 근대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삶과 유리된 교육과정의 운영입니다. 예.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우리 삶과 엄격하게 분리되어야만 하는 게 아니죠.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그런 교육들이 교육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공교육 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이고, 세 번째 문제점은 경쟁과 효율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서 교육의 공동체가 와해되는 예. 이런 문제점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인 대안으로 그런 바로 것이 이제 대안 예. 교육이 등장하게 됐고, 예. 그게 제도화되면서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라든지 네네. 아니면 각종 학교로서의 대안교육 대안학교가 등장하게 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 박사님 혹시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신다면요. 교수님께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대안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을 대안교육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예, 예.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그 일반 학교에서 학업 중단이나 학교 부적응의 위기가 있는 학생이 그 학생들에 대한 진로 교육이라든지 인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맞춤형 교육, 뭐 학교 내 대안교실 이런 것들을 별도로 교육하는 것을 대안교육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이 대안 교육, 뭐 대안 학교가 필요한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그럼 뭐 우리 선생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은열 중학교를 보면 이제 초기에 저희가 입학 대상을 선정할 때는 학교 부정이나 여러 가지 돌봄의 어려움이 좀 있거나 네. 그런 학생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학교 부적응은 예. 뭐 이런 어떤 가정의 어려움이나 또 정서적인 어려움, 행동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개인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 획일화된 교육과정 안에서 틀에 맞춰서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요. 예. 그런 학생들도 일반 학교에서는 부적응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제 저희 입학 대상이 됐고, 그 학생들이 와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찾고 개별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치유도 일어나고 이제 성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이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개성이 무시되고 획일화된 어떤 공교육 시스템, 그리고 경직된 교육 과정 뭐 이런 거 안에서 학생들이 자기 꿈을 잘 펼칠 수 없는데 공립 대안학교가 생기면서 부적응한 학생들이 치유도 받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 공립대안학교의 의미이고 또 필요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교수님 뭐 덧붙이신 말씀 있으신가요? 예. 네. 먼저 그 교육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모두를 경쟁의 상대로 보고 내가 극복해야만 하는 그런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예. 활동에 같이 녹아들 것인가, 예.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교육 과정을 실질적으로 삶과 밀착되는 교육 과정으로 예. 우리가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 교육 과정이 따로 우리 학생들의 삶과 유리돼서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교육 과정 자체가 큰 변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지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지점은 뭐냐면 학교가 반드시 교실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존재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들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학교 교실의 공간을 학교의 울타리 바깥으로 확장시키는 것. 그게 대안학교가 꼭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대안학교,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은열 중고등학교를 쉽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 학력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장 학사님? 어떻습니까? 네, 은열중학교와 은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각종 학교 중에 대안학교 이렇게 학교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학력을 인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열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고요. 올해 은열중학교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도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이 있고요. 은열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히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을 받고 네. 그리고 대학 진학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은열고등학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2017년 은열 중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예. 그때 3학급 총 40명으로 개교를 해서 이제 2021년 2월까지 총 40명의 졸업생을 배출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대안교육과정을 3년 동안 이수하고 졸업을 하면서 일반계 고등학교나 전문계 고등학교와 교육과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열 고등학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또 일반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처럼 좀 개성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네네. 은열 고등학교를 개교하게 됐고요. 은열 고등학교는 이제 순차적으로 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1개 학년이 15명 정원으로 일단 개교를 했고요. 네네. 순차적으로 한 개 학년씩 2023년에 3개 학년이 이제 완벽하게 개교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학부모님은 이제 셋째 따님이 이제 네. 이번에 들어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은열고등학교 선택하게 된 그 과정, 배경, 어떤 뭐 좀 막연하게 좀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 같은 거 혹시 없으셨는지 뭐 생각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이길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획일화된 공교육은 이 성공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성적인 교육이 좀 결여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제가 겪어보면서 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애웠던 수학 공식들,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또 뭐 고차 방정식 한 예.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전자계산기만 있으면 되고요. 컴퓨터 쓰면 되더라고요. 현실하고 괴리된 교육이 저로서는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정말 필요한 교육일까? 이게 이제 저한테 숙제가 되었어요. 예. 그러다가 은여울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에 이제 제가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서 자 전체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현장 수업, 그다음에 다양한 체험 교육, 문화 교육. 네. 아까 우리 이길재 교수님이 말씀하신 꼭 교실이어야만 되느냐는 거죠. 마치 화랑도처럼 산으로 들로도 나가서 예. 호연지기를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또 정말로 그렇게 교육하는 것을 제가 은여울 중학교를 통해서 봤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에게 너 성공한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행복한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인성적으로 성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너 성공했어라는 소리를 제 자녀들이 듣기보다는 참 존경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 인품적으로 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그럼 이런 교육은 지금 획일화된 그 입시를 정점으로 하는 지금 공교육보다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인성적 교육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 교육이 우리 아이에게는 더 적합하다 해서 은여울 예. 고등학교에 우리 아이를 입학하게 했습니다. 예. 위에 두 명의 자녀는 일반적인 학교를 일반 다닌 그때는 거고, 없었으니까. 예, 지금 이제 셋째 네, 제가 따님을 너무 아이를 일찍 낳은 것이 그렇군요. 은열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 학교하고 어떤 점이 가장 좀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뭐 교육 과정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 학사님. 네, 고등학교 학생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수해야 될 교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필수 이수단이라고 합니다. 네. 17시간을 이수했을 때 1단위를 이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것들이 118시간 정도를 이수하고 예.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이 이제 86단위를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안학교 같은 경우, 특히 대안고등학교, 은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3단위만 이수를 하면, 이상만 예. 이수를 하면 이제 되고요. 나머지 한 190단위 정도, 예. 이것은 자유롭게 학교장이 선택에 의해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은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과목에 얽매이지 않고 뭐 인턴십 활동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주제에 관련된 개별 프로젝트, 뭐 집단 프로젝트, 그다음에 이제 인성 교육과 관련된 참만남, 존중, 평화 이런 교과목을 학교장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각종 공부에서 좀 해방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네. 덧붙여서 다른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배움이 일단 즐거워집니다.
일단은 하기 싫은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예.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짜고 또 계획하고 그것들을 실천하고 이러는 교육과정이 주가 이룰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학교 오는 게 행복해지는 거 1차적으로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교육이 현재의 교육들은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들을 외워서 점수를 높게 받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은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그 세상의 어떤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리고 그런 창의력의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학교 내에서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연습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은열 예. 고등학교를. 그 실수하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래서 결국 자신만의 문제 해결력을 찾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나아가서 사회에 펼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심리적인 안전지대가 은열 고등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뭐 학부모 설명회 때 들으신 여러 가지 장점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뭐 직접 또 겪으시면서 어떤 것들 느끼셨습니까? 장점. 저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우기 싫은 거를 억지로 배운 적이 있습니다. 특히 언어에 관한 거였는데 저는 일본어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독일어를 학교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독일어를 어쩔 수 없이 배웠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그 최병준 장학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꼭 배워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생활에 밀접한, 내가 사는데 필요한 거를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은열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의 학사 일정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배우기 싫으면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교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한 배움의 열정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거거든요. 그게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특성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적성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다듬어서 사회에 나갔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취미로 가지고 있던 것, 내 적성에, 내 재능에 맞는 것들이 내 삶의 영위 수단이 된다면 이건 정말 행복한 삶이죠. 뭐 굳이 성공이냐 아니냐를 논하기에 앞서서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편은 내가 학생인 때 내 재능을 개발하고 내 취미를 잘 살려서 그것이 내 직업이 되게 생업이 되게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학습장은 없겠다. 이게 은여울 고등학교의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시셨는데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랄까요?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장 학사님? 은여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어, 사회교과는 필수적으로 이제 이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치유와 성장을 위한 아침 모임이라든지 참 만남, 성장, 존중, 공감, 평화 이런 교과목 좀 일반 학교에서 듣기 좀 생소한 그런 교과목들을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의 맞춤형 수업을 위해서 개별 프로젝트라든지 집단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와 연결돼서 수업을 진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뭐 더 소개하실 만한 수업 내용이 네, 있을까요? 잘 소개해 주셨어요. 예.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개로 보통 교과하고 대안 교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그런 교과가 이제 보통 교과 두 과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안교과에 좀 생소하시지만 그런 세미나 이름을 붙여서 사실 그 대안교과가 추구하는 것은 일단은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타인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배우는 게 이제 어떤 존중, 평화 이런 게 목적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찾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실천해 나갈지 진로를 모색하고 탐색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 수업들이 뭐 아까 말씀하신 개별 프로젝트나 인턴십 이런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뭐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나 어떤 협업의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배우게 되고요. 또 동아리 활동으로 네. 뭐 미술, 요리, 뭐 바리스타, 또 난타, 뭐 손글씨, 연극, 뭐 요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선택해서 배울
배울 수 있는 그런 과목들도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일반 고등학교 다니다가 대안학교로 온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대안학교를 다니다가 일반 고등학교로 간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은 한가요? 실제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직 이제 대한고등학교가 처음 처음 생겨서, 생겨서, 예, 네, 예. 그게 있을 이제 그 규정을 말씀드리면 예. 일반 학교에서 이제 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한학교로 올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 네, 예. 가능한데 이제 조건이 조금 있어요. 그래요? 저희가 이제 그 15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예. 정원 내에서 저희 교육 과정이 있어서 너무나 다른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1학기 말이나 2학기 말 요때까지는 와야 된다. 이래서 정원에 이제 그 저희가 지금 12명인데 15명 정원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올해 3명의 이제 자리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1학기 말에 한 번, 2학기 말에 한 번 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안학교에서 일반계를 갈 때는 그 이제 재편입학 규정에 의해서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 이제 뭐 그 모든 그 가족이 이주를 해야 되고요. 그 해당 주소지에 우리 학교에서 이제 일반계가로 간다고 하면 그리고 해당 주소지에 이전을 했는데 그 주소지에 대안학교가 없다. 그 2가지 조건. 그리고 3번째는 이제 교육과정 운영상의 지장이 없어서 거기는 1학년 1학기 이전에 가는 거를 이제 이렇게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학생이 가장 적합한 곳에 잘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학생이 어디 가서 공부하는 게 행복하냐를 고민하고 만든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한다, 행복을 추구한다, 뭐 이런 것들 지금 얘기를 쭉 하셨는데 네. 어쨌든 고등학교 3년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취업을 하든 뭐 진학을 하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기 학부모님은 어떻게 지금 따님 그 생각을 좀 고민을 하고 계세요? 대학을 가겠다고 하면 대학을 보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팀 프로젝트나 또는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니까 다양한 교육을 받더라고요. 미용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예. 이런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재능을 발견하게 되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삶의 생업의 거리로 만들어서 자영업을 한다면 그것도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직장 회사에 다니겠다 하면 그것도 좋고요. 뭐 굳이 대학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싶습니다. 예. 선생님은 어떻게 타임캡슐을 묻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타임캡슐 묻을 때 학생들이 3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를 이제 각자가 썼는데 저는 그 아이들이 읽는 그 편집글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뛰었거든요. 3년 후에 아이들이 내 모습은 어떻게 돼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난 망설임 없이 지금의 망설임 없이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이제 여기 수환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말 수업을 열심히 받고 회사원이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꿈을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자기가 여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멋진 CEO가 돼서 세상을 향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체적인 꿈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고 그런 것들을 3년 동안 열심히 배운 이후에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멋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서로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3년을 상상하면 너무 즐겁고 가슴이 뜁니다. 네. 예. 네. 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도 얘기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는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우려에 대한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토론 자리는 아무래도 뭐 해당 선생님, 뭐 학부모님도 모셨고 아무래도 한 사이드만 다 저희가 좀 모셨기 때문에 이런 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이 우려와 논란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 해답을 내놓으실 건지 이거는 우리 교수님께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대한교육이 저는 현재로서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대한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앞서 우리 최병준 장학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상당한 폭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13학점만 2주 단위만 채운다고 하면 그 이외에 204단위에서 13 단위를 뺀 모든 단위에 대해서 자율성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예.
그 교육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안학교의 어떤 성공을 가정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 과정이 정말로 훌륭하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점과 두 번째 전제 조건은 그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로 역량 있는 선생님들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로서는 사실은 연구 논문에 의하면 대안학교들이 그 공통 이수 단위에 대해서 어떤 학교는 뭐 30단위 정도를 공부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180단위까지 공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 180단위까지 공부한다고 하면 사실 일반 고등학교와 별반 차이가 없는 학교가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서 잘 트레이닝된 선생님들이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다. 다만 이 대안교육이 은여울 고등학교가 얼마나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대안교육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도 있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기로에 놓여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예. 다른 분들 예. 부모님. 우리 이길재 교수님이 교육 과정과 교사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전 욕심을 한 가지 더 내서 그 환경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뭐냐면 제가 가보니까 교육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물론 꼭 교실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닌 게 대안학교의 특성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교사들이 근무해야 할 교무실부터 또 아이들이 생활할 공간, 교육 공간 이 많은 부분이 필요한데 가보니까 그 청렴 학생 교육관인가 거길 빌려서 쓰고 있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길 은여울 중학교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생각에 건물이 좀 빨리 필요한 건물이 좀 주어진다면 그 여건까지 갖춰진다면 더 학부모로서 바랄 게 없겠습니다. 교수님이 교수님을 바라보고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교수님 굉장히 지금 압박을 느끼실 것 같은데. 그 교육청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과 관련된 대안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말씀을 최병중 장학사님이 해주실 것 같고요. 거기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실은 대안학교가 이제 막 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적이어야 된다 이런 걸 기대하는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대안교육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일반 학교에 대한 지원과 일반 학교에 대한 연구 활동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하고 은여울 중학교 같은 대안고등학교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 저는 학교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그 소위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해서 선생님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같이 탐구함으로써 곧 대안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육청에서 일반 학교 수준의 버금가는 정도의 전폭적인 지지와 연구 활동을 지속시켜 주시는 게 향후에 대안학교가 발전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닌가 이렇게 뭐 현장을 보신 학부모님의 의견이셨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근데 또 교수님께서 장학사님 쪽으로 좀 공을 넘기셨습니다. 장학사님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충북교육청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지적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계신 김연아 교관 선생님 또 은여울 중학교의 공동체들이 함께 중고등학교 공동체들이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깨가 자꾸 좀 무거워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것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좀 풀어나가는 게 저희들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아까 이길재 교수님께서
대한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그 양날의 검이다라고 예.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 부분들 상당히 이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면 옛날에 산업화 시대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사과 교과목을 배우는 것,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현대의 미래의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지식들을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어우러질 것인가가 제가 생각하는 미래학력, 충북교육청이 생각하는 미래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우려, 많이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기존 인식은 좀 버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학생이 필요하다면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국어 사회뿐만 아니라 영어, 과학, 수학 네. 이런 것들도 함께 배울 오히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 그게 이제 은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야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교과목은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기초학력의 문제는 어느 예.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현장에서는 보실 때 이런 부분, 특히 이제 기초학력이라는 표현 쓰셨습니다만 이런 네네. 우려에 대해서는 교감 선생님은 어떻게 혹은 뭐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네. 예. 그 이제 기초 학력이 이제 부진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도 조금 이제 학력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고 싶어요.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우리가 교과서나 또 국영수사가의 위주의 점수나 성취도만이 학력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의 어떤 핵심 역량이라고 하면 어떤 비판적인 사고력이나 또 소통 능력이나 협업 능력, 또 창의력 이런 것들이 주요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육과정 내에서 어떻게 잘 녹여낼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학력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그런 것들을 잘 다루지 못한다면 어느 학교인가는 그 이제 미래의 어떤 기초학력 부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면도 있고요. 사실 저희 학교도 이제 그런 어떤 교과목에 대한 기초학력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과목을 하고 싶으면 교과 방과 후가 있어요. 예, 예. 거기서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기초학력에 대해서 정말 부족하다 싶으면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삶을 위한 프로젝트 학습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작년에도 꾸준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초학력 부진은 조금 막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길재 교수님 말씀하신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이 교사들에 의해서 어떻게 좀 교육과정이 탄탄하게 운영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과정이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정답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제 교사들이 정말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런 전문적 학습 공동체 또는 대한교육 연구회 이런 쪽에서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교육과정이 탄탄하게 짜여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또 네.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이러는 것들이 조금 해결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경준 학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은여고등학교 부지가 지금 좀 협소하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조금 바로잡을 거는 그 청명학생교육원 부지를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옛날에 이제 문제아 중심의 청명학생 교육원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은여울 중학교가 생겼고요. 그리고 그 은여울 중학교가 이제 지금 은여울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은여울 중학교에 이제 부지를 같이 교사동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2023년 이전까지 지금 은여울 고등학교 옆에 중고등학교 옆에 국제교육원 중부분원이 있습니다. 예. 이 중부분원을 관리 전환을 해가지고요. 2023년 이전까지 이제 좀 더 자유로운 교육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뭐 구체적인 답이는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들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 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교수님? 네.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우리가 인재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경쟁, 그다음에 효율, 이게 우리 그 소위 말해서 발전 중심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너무나도 효과적인 가치였고 우리가 그 가치를 신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공교육 시스템도
경쟁과 효율성이 지배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우리 학우들을 극복해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었죠.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는 공유와 협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은 학교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2035년까지 현재보다 약 초등학생 수가 35%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경쟁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매몰되어 있을 것이냐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공유하고 협력해야지 우리 충청북도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점은 자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 그 교감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트워크, 그 다음에 교사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협력하는 문화가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새롭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야만이 우리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실험하고 있는 이 공립형 대안교육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뭐 오늘 입학식이 열렸으니까요. 네. 그야말로 3년제 앞으로의 그 비연인 씨가 어떻게 채워갈지가 중요할 텐데 학부모 또 학생, 뭐 교직원들이 바라는 은열고등학교의 미래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장 학사님. 저는 그 대안학교가 은열고등학교가 처음 이제 충북에서 처음 공립고등학교가 이제 개교가 됐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개교 목표, 이념, 네. 교육 목표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안학교의 기본적인 그런 이념이 자아존중감을 신정시키고 그다음에 학생 주도적인 그런 교육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초점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은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돌봄이라든지 치유와 성장을 위한 교육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교육 과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것과 초심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희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은열고등학교 어떻게 운영돼야 될까요? 은열고등학교는 저는 사실은 충청북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안교육의 방향 중에서 이 치유형 대안학교가 저는 굉장히 그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교감 선생님도 나와 계시지만 은열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은열고등학교의 개교를 저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은 일인입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은열 고등학교의 공동체가 만들어내고 또 실행해내는 그런 교육의 어떤 실제 이것은 전국적인 표본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부모들도 기존의 공교육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율성이 부여됐다고 해서 학부모님들도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 그런 태도는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어떤 도움, 전폭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우리가 모범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능동적이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운영을 해주신다고 하면 좋은 성과를 3년 후에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 뭐 하고 싶으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옛말에 그 말글 배워서 댓글 쓴다. 댓글 배워서 말글 쓴다라는 속담이 있죠.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단순한 지식인을 가르치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이라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행복한 삶이라는 게 그런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삶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의 생각이나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누리는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면 거기에 성공과 행복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댓글을 배우더라도 말글 쓸 수 있는 아이들로 지혜롭게 가르쳐 주시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길지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지점이 바로 링크입니다. 연결. 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고요. 지금 대안교육과 그다음에 대학교육과의 연결, 그다음에 대학교육과 지역사회의 어떤 좋은 일자리와의 연결, 이 연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굳이 대학 입시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중심으로 대안교육이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김연아 교감 선생님. 예. 네, 제가 이제 굉장히 이상적이고 이제 꿈을 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 그래도 어쨌든 실천은 땅에 발을 붙이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좀 뜻깊게 남고요. 그런 것들을 잘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정호승 시인의 식구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호승 시인의 시 중에서 세상이 어둠 속에 묻히고 또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선 새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런 식구가 있거든요. 우리 은열 고등학교가 그런 곳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실천은 땅에 붙이고 네. 발을 땅에 붙이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어깨가 무겁고 또 걱정도 우려도 되지만 언제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지역사회에서도 또 주변에서도 응원과 지지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최병준 장학사님. 예. 네. 충북교육청은 은여울고등학교 개교 이후에 괴산의 전환학교, 그다음에 그 단재고등학교를 이제 앞으로 계속 대한고등학교를 설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처음 걷는 길이다 보니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시행착오의 문제를 아까 이길재 교수님도 링크라는 그런 용어를 쓰셨는데요.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그다음에 지역사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서로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교육이라고 하면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라 은여울 중고등학교도 공교육에 포함되거든요. 네. 이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라 다양성을 추구하고 이 교육 과정이 은여울 중고등학교에 머무르지 않고 일반 학교로 확산될 수 있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이제 교육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도 더욱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론하면서 시대에 맞는 인재상 학력의 재정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학교를 떠나거나 또 학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이 공교육의 틀 안에서 계속된 꿈과 희망을 또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